2019년 12월 28일 하와이에 위치한 아틀라스 에이틀라스. 천문대는 우연히 하나의 희미한 점을 포착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행성처럼 보였다. 그러나 궤도 분석이 시작되자 천문학자들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다. 이건 우리 태양계의 것이 아니다. 이 물체는 공식적으로 세리나이 아틀라스로 명명되었다. 여기서 세리마이는 세 번째로 발견된 성간 천체를 의미한다. 인류는 이미 두 번 그런 손님을 맞이한 적이 있었다. 2017년에 오umu아무아, 그리고 2019년에 보리소프. 하지만 이번 세 번째 방문자는 유난히 조용하고 그 침묵 속에서 이상한 불협화음을 남겼다. 공식 발표가 이루어지기 전 미국 항공우주국과 제트추진연구소 내부에는 짧지만 의미심장한 데이터 보류 기간이 있었다. 보통 새 천체가 발견되면 좌표와 밝기 데이터는 거의 즉시 공개된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외였다. 첫 관측 후 데이터가 공개되기까지 정확히 48시간이 걸렸다. 이틀의 침묵, 그 짧은 공백은 과학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남았다. 관측소의 한 관계자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우리는 뭔가를 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아직은이라는 표현이 의미심장했다.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 미 정부 산하 여러 기관이 동시에 이 천체와 관련된 통신을 주고받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 우주사령부, 나사,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가 같은 시각에 좌표 접근 제한을 설정했다는 보고서가 이후 비공식적으로 공개되었다. 공식적인 이유는 좌표 검증을 위한 기술적 점검이었다. 그러나 당시 일부 과학자들은 검증이라기보다는 발표 시점을 조정하려는 의도처럼 보였다고 회상한다. 이유는 단순하지 않았다. 세입스 에이틀라스의 궤도는 태양계 평면에 거의 수직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행성들의 궤도면을 완전히 벗어나 마치 의도적으로 설정된 항로처럼 보이는 각도로 들어오고 있었다. 하와이에서의 첫 관측 이후 남방구 여러 관측소에서도 이 천체를 포착했지만 밝기는 예상보다 빠르게 변화했다. 일반적인 반사율로는 설명되지 않는 변동이었다. 빛의 반사율, 즉 알베도가 일정하지 않다는 것은 표면이 고르지 않거나 회전 속도가 불안정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사레나이 아틀라스의 경우 그 변화가 너무 급격했다. 체코의 천문학자 파벨 스피랄은 당시 논문 초안에서 이렇게 썼다. 이 천체는 단순히 회전하는 덩어리가 아닙니다. 관측 주기마다 밝기가 급격하게 오르내리는 모습은 표면 일부가 인위적으로 반사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문장은 학술지에 실리지 못했다.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편집위원회가 삭제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이 시점부터 미국 내 주요 연구기관들의 태도는 미묘하게 변했다. 공식 발표문에서는 사르마이 아틀라스는 얼음과 암석으로 구성된 일반적인 해성이라고 설명했지만 내부 문건에서는 전혀 다른 표현이 등장했다. 그 표현은 비정상적인 운동이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 단어가 일종의 보호막이었다고 말했다. 직접적으로 외계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비정상적이다라고 표현함으로써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세리나이 아틀라스의 존재는 세상에 알려졌고 그 뒤에는 48시간의 침묵이 남았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질문 하나를 떠올렸다. 만약 진실이 너무 거대해서 한 나라가 감당할 수 없었다면 그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 사이토이지 아틀라스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 많은 과학자들은 단순히 또 하나의 방문자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하자 그것은 더 이상 이전의 두 성간 천체와는 같은 부류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처음 이상함을 느낀 것은 속도였다. 태양계를 향해 접근할 때의 속도는 초속 약 32km였다. 이는 통상적인 해성의 평균 진입 속도보다 훨씬 낮았다. 천문학자들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웠다. 대부분의 성간 천체는 태양의 중력에 이끌려 오면서 속도가 증가한다. 그러나 세리나이 아틀라스는 이상하게도 감속된 채로 접근하고 있었다. 감속. 이 단어는 천문학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자연적인 물체가 우주 공간에서 속도를 줄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마찰도 저항도 거의 없는 우주에서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은 무언가의 영향을 받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하버드대 천체 물리학자 엘레나 브룩스는 당시 내부 보고서에서 이렇게 적었다. 이 물체의 접근 속도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자연적인 성간 해성이 이 정도로 감속하려면 외부에서 에너지가 제거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런 메커니즘은 알려져 있지 않다. 일부는 이 감속을 태양풍의 영향으로 설명하려 했지만 계산상 태양풍으로는 그 정도의 속도 변화를 일으킬 수 없었다. 결국 보고서는 원인 불명으로 정리되었다. 두 번째로 이상했던 점은 방향이었다. 사나이 아틀라스의 궤도는 태양계 행성들의 궤도면과 거의 수직으로 은하 중심 방향에서 날아왔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방향의 정밀도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일정했다. 마치 한 점을 향해 계산된 궤적처럼 보였다. 그 점이 어디였을까? 그것은 태양계의 중심도 지구도 아니었다. 궤도 분석 결과 사나이 아틀라스의 진입 경로는 화성과 목성 사이의 소행성대 바로 가장자리를 스쳐 지나가도록 설정되어 있었다. 그 구간은 인류가 현재까지 가장 많은 탐사선을 보낸 지역이기도 하다. 과거의 탐사 궤도들과 사나이 아틀라스의 경로를 비교해본 과학자들은 그 일치를 보고 잠시 말을 잃었다. 미국 네바다 대학의 천문학자 토마스 리는 기자회견에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 우리를 관찰하고자 한다면 바로 그 구간이 가장 적절한 지점일 것입니다. 그 발언은 언론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공식 인터뷰에서 그는 나중에 이렇게 정정했다. 저는 단지 과학적인 가능성을 언급했을 뿐입니다. 음모론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부 보고서에는 더 직접적인 표현이 남아 있었다. 사나이 아틀라스는 태양계의 인공 탐사 궤도들과 지나치게 유사한 각도로 진입하고 있다. 이는 자연적인 천체에서는 매우 드문 현상이다. 그 문장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나중에 정보 유출을 통해 바로 이 문장이 과학계 내부 논쟁의 불씨가 되었다. 더 흥미로운 것은 그 밝기였다. 사나이 아틀라스는 처음 관측된 이후 단 9일 만에 밝기가 400% 이상 증가했다. 일반적인 해성이라면 얼음이 증발하면서 밝기가 서서히 증가하지만 이렇게 급격한 변화는 보통 핵의 분열이나 폭발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런데 어떤 파편도 관측되지 않았다. 마치 무언가가 의도적으로 빛을 조절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 시점부터 몇몇 연구자들은 공식적인 회의록에서 신중하게 표현을 바꾸기 시작했다. 천체 대신 대상체, 물리적 특성 대신 동적 활동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그리고 보고서의 마지막 줄에는 짧은 문장이 추가되었다. 이 물체는 우리가 이해하는 자연의 법칙 안에서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다. 밤하늘의 천체는 보통 이름으로 불리지만 사나이 아틀라스는 존재라는 단어로 불리기 시작했다. 그때부터였다. 이 방문자가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손님으로 불리게 된 것은 사나이 아틀라스의 발견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지 3주가 지난 뒤 미국 국립천문자료보관소의 내부 서버에서 정체불명의 데이터 접근 기록이 발견되었다. 그것은 단 한 번의 접속이었지만 그 시점은 의미심장했다. 그날은 미 항공우주국이 첫 번째 궤도 분석 보고서를 대중에 공개하기 바로 전날이었다. 접속 기록은 정부 내부 계정으로 이루어졌으며 문서 제목은 Atlas Object, Internal Observation Summary. 이 문서는 일반 공개용 보고서보다 훨씬 자세했다. 궤도 좌표 반사율 데이터, 표면 스펙트럼 분석까지 포함되어 있었고 특히 한 부분이 눈에 띄었다. 그 제목은 운동 불일치에 대한 내부 검토였다. 그 문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나이 아틀라스의 궤도는 계산상 태양의 중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태양풍의 영향, 해성의 분출 혹은 외부 천체와의 상호작용을 가정해도 현재의 경로는 모형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 한 문장은 과학적으로 단 하나의 의미를 가졌다. 우리가 아는 물리 법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부분은 공식 보고서에서 삭제되었다. 대신에 궤도 데이터에 약간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라는 완화된 문장이 들어갔다.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물리학 센터의 한 연구원은 이후 내부 이메일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알려졌다. 우리는 지금
진실을 부드럽게 숨기고 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는 이 문장을 다시 읽게 될 것입니다. 이메일은 외부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2023년 말 한 익명의 제보자가 그 내용을 일부 언론에 전달했다. 그 제보자는 자신을 전직 관측 데이터 분석 담당자라고 소개했다. 그가 언론에 전달한 자료에는 원본 보고서 일부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 안에는 일반 보고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래프와 주석이 남아 있었다. 그래프의 제목은 단순했다. 예상 궤도와 실제 궤도의 차이. 그래프에는 미세한 편차가 표시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인위적인 방향 전환처럼 보였다. 곡선이 아니라 짧은 순간의 직선적 궤도 변화. 그 제보자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처음엔 계산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관측소의 데이터에서도 같은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오류가 아니라 행동입니다. 그는 이후 익명으로 전환되었고 언론은 그가 실제로 내부 인물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가 공개한 문서의 메타데이터는 확실히 미국 정부 기관의 서버에서 작성된 형식을 따르고 있었다. 그 후 몇몇 독립 연구자들이 같은 데이터를 재분석했다. 그 결과 사이나이 아틀라스는 태양 근처를 통과하기 약 17시간 전 불가사의한 미세 가속 현상을 보였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때의 가속도는 초속 0.0095km. 수치로 보면 거의 감지되지 않을 정도였지만 자연적인 천체로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움직임이었다. 이 수치는 이후 공식 자료에서는 사라졌다. 대신 그 구간의 데이터는 관측 불가로 표기되었다. 그 무렵 네이사 본부의 내부 회의에서 민감정보 관리 지침이라는 문서가 새로 제정되었다. 이 문서에는 비정상적 궤도 운동을 보이는 외부 기원의 천체에 대한 데이터는 검증 완료 전까지 공개하지 않는다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항목의 코드명은 A10신이었다. 이 문서가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시점은 사라의 아틀라스의 발견과 거의 일치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외부 연구자들은 이런 제안을 과학적 검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공식 입장은 변함이 없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모든 우주 감시 데이터는 내부 검토를 거쳐야 한다. 비밀 문서의 존재는 그렇게 어둠 속에서만 언급되었다. 그 안에는 수많은 과학자들의 질문이 묻혀 있었고 그들의 질문은 결국 하나로 모였다. 우리가 본 것이 자연의 일부라면 왜 그들은 그것을 숨기려 하는가? 2024년 초 미국 동부의 한 온라인 포럼에 익명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의 제목은 단 한 줄이었다. 스리마의 아틀라스에 대한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문장은 몇 시간 만에 삭제되었지만 이미 스크린샷이 여러 과학 커뮤니티로 퍼져나갔다. 작성자는 자신을 프로젝트 관측 연계팀 전 데이터 분석가라고 소개했다. 그가 남긴 글의 핵심은 이랬다. 우리가 세상에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천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게시물에는 두 장의 이미지가 첨부되어 있었다. 하나는 관측 로그의 일부, 다른 하나는 내부 회의록의 첫 페이지였다. 회의록 상단에는 다음 문장이 적혀 있었다. 객체의 비정상적 운동에 대한 해석은 제한된 인원에게만 허용된다. 그가 누구인지, 진짜 내부 인물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그러나 게시물의 메타데이터가 확인되자 상황은 달라졌다. 업로드된 서버는 워싱턴 DC 인근의 공용 네트워크가 아닌 정부기관 전용망에서 접속한 기록을 남기고 있었다. 그때부터 미국 언론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뉴욕타임스, 와이어드,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등 일부 언론사들은 보도 여부를 논의했지만 법무부의 경고 메일을 받은 후로 관련 기사를 모두 철회했다. 하지만 이야기의 주인공, 그 익명 인물은 사라지지 않았다. 3월 또 다른 포럼에서 새로운 문서가 등장했다. 그 문서는 훨씬 더 구체적이었다. 표지에는 Atlas Project, Level 2 Analysis Restricted Access라고 적혀 있었고 내용에는 관측 당시의 원시 데이터와 내부 메모가 포함되어 있었다. 문서의 첫 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하의 자료는 외부로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본 보고서는 외계 기원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 있으며 국가안보 담당 부서의 검토 전에는 어떠한 형태로도 배포를 금한다. 그가 이 문서를 공개한 이유는 단순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과학은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 현상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순간 과학은 멈춥니다. 이 짧은 문장은 전 세계 과학자들 사이에서 퍼져나갔다. 누군가는 그를 영웅이라 불렀고 또 누군가는 위험한 허위 정보 유포자라고 했다. 그러나 그가 공개한 문서 중 일부는 이후 여러 독립적인 관측 데이터와 정확히 일치했다. 예를 들어 시라이 아틀라스가 태양 근처를 통과한 뒤 예상보다 빨리 밝기가 감소한 시점, 그리고 회전축이 미세하게 이동한 각도. 이 수치는 외부 연구진의 결과와 완벽히 일치했다. 즉, 그가 가지고 있던 자료는 진짜였다. 하지만 그 후 그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의 이름, 주소, 근무 기록 모두 삭제되었다. 심지어 정부 인사 데이터베이스에서조차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 되었다. 한 익명의 과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아마도 스스로 사라진 게 아닐 겁니다. 그는 단지 더 이상 그곳에 있지 않은 거죠. 이후로 과학계에서는 그를 에코라고 불렀다. 그의 이름도 얼굴도 목소리도 남아있지 않지만 그가 남긴 말은 오래도록 메아리처럼 울렸다. 만약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천문 현상이라면 왜 우리는 그것을 감추려 하는가? 그 이후로 세리아이 아틀라스에 대한 논의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그것은 단순한 천체가 아니라 진실을 둘러싼 하나의 싸움이 되었다. 천문학자들이 처음 사마이 아틀라스의 궤도를 계산했을 때 모두가 한 가지 사실에 놀랐다. 이 물체는 태양계로 진입하는 경로가 지나치게 정확했다. 일반적인 성간 천체는 은하계 내에서의 중력 교란에 의해 궤도가 불규칙하다. 그들은 별과 별 사이를 오가며 충돌, 방출, 섭동을 겪는다. 그 결과 태양계로 들어오는 경로는 예측할 수 없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사라이 아틀라스의 궤적은 달랐다. 그것은 마치 수학적으로 계산된 선을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미 항공우주국의 제트추진연구소는 당시 공식 보고서에서 이렇게 언급했다. 사라이 아틀라스는 초기에 예측된 궤도와 실제 이동 궤도가 거의 완벽히 일치한다. 이는 일반적인 해성에서는 보기 드문 정밀도다. 정밀도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모순이었다. 자연적인 궤도는 언제나 변한다. 그러나 이 물체는 변하지 않았다. 이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사마이 아틀라스가 태양에 접근하면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해야 했지만 오히려 감속하는 구간이 관측되었다. 하버드대 천체 물리학자 마이클 러드먼은 당시 학술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천체는 중력만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속도를 조절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말은 곧 회의록에서 삭제되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데이터는 남았다. 그는 태양 접근 30시간 전의 속도 변화를 그래프로 남겼다. 그 그래프는 이상한 형태를 하고 있었다. 일정한 가속에서 갑자기 평탄한 구간이 생기더니 그 이후 미세한 감속이 나타났다. 그 변화량은 초속 0.4km, 극도로 작은 수치였지만 중력과 태양풍의 영향을 모두 고려해도 설명할 수 없었다. 이 현상은 한 번만 발생하지 않았다. 총 3번의 비자연적 속도 변동이 기록되었다. 첫 번째는 진입 시점, 두 번째는 태양 접근 직전, 그리고 마지막은 태양을 통과한 이후였다. 이 마지막 변화는 특히 이상했다. 태양의 반대편으로 벗어나야 할 궤도가 미세하게 휘어지며 방향을 틀었다. 이 각도는 불과 0.09도였다. 그러나 천문학적 거리에서 0.09도는 수백만 킬로미터의 차이를 의미한다. 이 궤도 변화는 아무리 계산해도 설명이 되지 않았다. 기존의 중력 모형에서는 가능한 결과가 아니었다. 그 무렵 한 유럽 연구팀이 독립적으로 같은 데이터를 분석했다. 체코, 프랑스, 일본, 남아프리카의 관측소들이 모두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다. 하 궤도는 자연적인 기원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체코 천문학회 보고서는 그 표현을 한층 더 조심스럽게 다듬었다. 이 궤도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미세하게 조정된 것처럼 보인다. 외부적 요인. 그 단어는 과학계의 논쟁을 불러왔다. 일부는 데이터 오류라고 주장했고 또 다른 일부는 우주먼지나 플라즈마의 상호작용을 언급했다. 하지만 그 어떤 가설도 완벽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했다. 결국 하버드대의 아비로브 교수는 이런 말을 남겼다. 우리는 이 현상을 단순한 오류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오umu아무아에서 보였던 이상한 운동, 그리고 이번 세르마이 아틀라스의 유사성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목격한 것이 자연의 일부라면 그 자연은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발효는 미국 과학계 내부에서 격렬한 반응을 불러왔다. 일부 동료 과학자들은 그에게 추측을 자제하라고 경고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그의 말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다. 사나이 아틀라스는 실제로 궤도 중간에서 스스로 회전축을 수정한 흔적을 남겼다. 회전 주기는 약 8시간에서 요곱시간 40분으로 바뀌었고 그 변화는 내부 폭발이나 충돌 없이 일어났다. 만약 이 변화가 외부 충격 없이 일어났다면 그건 내부 에너지 혹은 제어된 운동일 가능성을 의미했다. 이후 보고서들은 더 이상 공개되지 않았다. 데이터 접근 권한은 축소되었고 나사의 공공 데이터베이스에서 사나이 아틀라스 관련 항목은 보류 중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무렵 다시 한번 익명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이전에 나타났던 그 인물, 에코였다. 그는 암호화된 게시글 하나를 남겼다. 그것은 움직이고 있었다. 그것은 그냥 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시리아이 아틀라스의 궤도 이상이 과학계에 알려진 지 한 달 뒤 미국 내 한 온라인 저널리스트가 익명으로 전달받은 이메일 묶음을 공개했다. 그 파일의 제목은 단순했다. Project Atlas, Internal Correspondence. 이메일은 2020년 1월부터 2020년 5월 사이에 오간 것으로 추정되었다. 발신자는 나사의 행성방어조정국, 수신자는 제트추진연구소의 연구팀장이었다. 첫 번째 메일의 제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데이터 공개 시점에 대한 조율 필요. 그 안에는 짧은 문장이 있었다. 감속 현상과 밝기 변동 구간을 보고서에서 제외할 것. 공개 시에는 관측 불확실성으로 표기. 이메일은 짧고 건조했지만 그 의미는 무거웠다. 과학적 사실이 행정적 언어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두 번째 이메일은 더 구체적이었다. 본사안은 국가감시 자산과 관련된 항목일 가능성이 있음. 정보관리지침 A17에 따라 비공개 검토를 권장. 국가감시 자산. 그 단어가 쓰인 것은 이 사건에서 처음이었다. 일부는 그 표현이 사나이 아틀라스를 외계 감시 장치로 간주했음을 암시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공식 해석은 달랐다. 해당 표현은 단순히 우주 감시망 내 자산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맥은 분명히 달랐다. 이메일의 어투는 조심스럽고 불필요할 만큼 간결했다. 마치 누군가 읽고 있다는 것을 의식한 듯했다. 같은 시기 또 다른 내부 메모가 발견되었다. 에이틀라스 관련 분석 결과 일부는 민감 자료로 분류됨. 특히 비자연적 운동 해석에 관한 논의는 내부 검토 후 폐기. 폐기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관측 데이터는 보관되어야 하는 과학적 기록이다. 그러나 폐기라는 단어가 공식 문서에 사용되었다는 것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기록을 제거하고 있다는 의미였다. 이 자료들은 곧 언론에 의해 폭로되었다. 워싱턴 포스트는 당시 온라인판에서 과학의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을 보도했다. 기사는 단 12시간 만에 삭제되었지만 이미 전 세계 과학 커뮤니티로 복사본이 확산되었다. 삭제된 기사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사나이 아틀라스는 단순한 천체가 아니다. 그것은 관측을 넘어 내부 결정을 흔들고 있다. 그 무렵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물리학 센터의 연구자 중 한 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녀의 이름은 미셸 하워드. 그녀는 떠나기 전 동료에게 짧은 쪽지를 남겼다. 나는 더 이상 이 데이터를 믿을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지도 믿을 수 없다. 그녀의 이름은 이후 언론에서 사라졌다. 공식 기록에는 단지 개인 사유로 퇴직이라고만 남아 있었다. 그녀가 떠난 지 2달 뒤 익명의 발신자가 한 언론사에 암호화된 파일을 보냈다. 파일의 이름은 ecotransmission.zip. 그 파일 안에는 3개의 PDF 문서가 들어있었다. 그중 첫 번째는 2020년 4월 11일자 내부 이메일이었다. 제목, 객체의 궤도 수정 관측에 대한 대응 방안. 내용, 해당 움직임을 인공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위험함. 공식 보고서에서는 불규칙한 물리적 현상으로 기술. 두 번째 문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관측 중 특정 구간에서
반사율 패턴이 인위적으로 변조됨을 확인. 그러나 데이터 해석은 제약된 인원 내에서만 수행. 세 번째 문서는 짧았다. 단 한 줄. 그것은 우리를 보고 있었다. 그 문장의 진위는 지금까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문장을 읽은 사람들은 모두 그 한 문장이 만들어내는 침묵의 무게를 기억했다. 그날 이후 에코라는 이름은 더 이상 단순한 별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신호가 되었다. 공식 보고서의 가장 마지막 줄, 누군가가 남겨둔 짧은 코멘트가 있었다. 관측을 종료한다. 이후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 사라마이 아틀라스에 대한 연구는 2020년 중반 이후로 거의 중단되었다. 공식적인 이유는 명확했다. 데이터 불충분. 그러나 그 말의 이면에는 더 많은 것이 있었다. 연구자들은 여전히 관측을 계속하고 있었다. 단지 그 결과를 더 이상 공개하지 않았을 뿐이다. 미한 공우주국 내부에서는 이 프로젝트가 사실상 두 갈래로 나뉘었다. 공개 연구팀과 비공개 분석팀. 공개팀은 언론 대응과 논문 발표를 담당했고 비공개팀은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데이터를 처리했다. 두 팀 사이의 교류는 차단되었다. 같은 건물 안에서 근무하면서도 서로 다른 서버에 접속하고 서로 다른 규정을 따랐다. 비공개팀의 구성원 중 일부는 후에 익명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우리는 진실을 관측했지만 말할 수 없었다. 그때부터 과학이 아니라 절차를 연구하게 되었다. 그들의 말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명확한 지침이 있었다. 보고서에 외계, 의도적, 지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 것. 모든 기술은 비정상, 불규칙, 미확인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할 것. 그 단어들은 과학의 언어였지만 동시에 검열의 언어이기도 했다. 하버드대의 한 연구원은 내부 회의 중 이런 질문을 남겼다. 만약 이 현상이 인공적인 것이라면 우리는 과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합니까? 그때 회의실 안은 잠시 침묵했다.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다. 결국 회의록에는 이렇게 적혔다. 그 질문은 논의 범위를 벗어난다. 이 한 문장이 당시 과학계의 공기를 잘 보여준다. 진실은 존재했지만 언어가 허락되지 않았다. 2021년 제트추진연구소의 데이터 분석 담당자 중 한 명이 개인 일기장을 통해 당시의 분위기를 기록했다. 그의 메모는 이렇게 시작된다. 우리는 매일 같은 데이터를 보며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다. 누군가는 이건 그냥 해성이다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이건 우리를 보고 있다고 속삭인다. 그러나 모두가 같은 것을 본다. 움직임, 방향, 그리고 그 안의 침묵. 그 침묵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과학과 비밀의 경계선에서 태어난 감정이었다. 한편 외부 연구자들은 점점 더 큰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왜 데이터가 사라지는가? 왜 논문이 철회되는가? 왜 관측소들이 침묵하는가? 그리고 그 질문은 어느새 과학의 본질을 향하고 있었다. 과학은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보여주기 위한 것인가? 이 시점에서 정부의 대응은 더욱 엄격해졌다. 사나이 아틀라스 관련 자료는 민감 우주 데이터로 재분류되었고 국가정보국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었다. 일부 과학자들은 연구에서 배제되었고 그들 중 몇몇은 해외로 이주했다. 그들은 외국 연구소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숨기고 계속 분석을 이어갔다. 2022년 체코 천문학회에서 발표된 비공식 논문 한 편이 조용히 회람되었다. 그 논문에는 익명의 저자가 이렇게 적었다. 우리는 자연과 인공의 경계에 서 있다. 그러나 진정한 경계는 바깥이 아니라 우리의 머릿속에 있다. 이 문장은 오랫동안 회자되었다. 그리고 그 문장을 쓴 사람이 바로 에코였다는 추정이 나왔다. 그는 과학의 내부에서 태어난 이단자였다. 증거를 조작하지 않았고 진실을 왜곡하지도 않았다. 그는 단지 보았다고 말했다. 그 단순한 사실 하나가 체제를 흔들었다. 이후로 과학자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누가 말할 용기가 있고 누가 침묵을 택했는가? 그 사이에서 과학은 점점 사람의 얼굴을 닮아갔다. 공포, 자부심, 그리고 양심.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궤도를 따라 돌고 있었다. 그 궤도의 중심에는 여전히 세라이 아틀라스가 있었다. 그 물체는 이미 사라졌지만 그것이 남긴 질문은 아직도 궤도를 돌고 있었다. 세라이 아틀라스의 마지막 관측 데이터가 사라진 이후
과학자들은 그 공백을 상상으로 채워야 했다. 그러나 그 상상은 함부로 말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과학의 언어로 설명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모든 논문은 비정상적인 자연적 현상이라는 표현으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비공식 토론에서는 다른 말이 오갔다. 비정상적이라는 단어는 종종 인공적이라는 단어의 완곡한 대체어였다. 하버드대의 한 교수는 동료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한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인공적이라 부른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과학자가 아니라 철학자가 된다. 그 말은 경고이자 고백이었다. 그들은 이미 철학의 문턱에 서 있었다. 2021년 2월 유럽우주국 내부 회의록이 유출되었다. 그 회의의 주제는 성간 천체의 비자연적 운동 가능성. 회의록에는 3가지 주요 가설이 기록되어 있었다. 첫 번째는 자기 분출 가설이었다. 산하의 아틀라스가 내부 에너지를 분출하며 궤도를 조정했다는 이론이다. 이는 마치 추진체처럼 내부 압력으로 자신을 이동시키는 현상인데 일반적인 해성에서는 불가능한 수준의 정밀도를 요구했다. 두 번째는 광합 제어 가설이었다. 즉, 빛의 압력을 이용해 방향을 바꾼다는 것이다. 만약 물체의 표면이 충분히 얇고 반사율이 높다면 태양빛만으로도 속도와 방향을 조절할 수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산이아의 아틀라스의 표면이 자연적인 얼음이 아닌 인공적으로 구성된 초방막 구조일 가능성을 제시했다. 세 번째는 가장 논쟁적인 가설이었다. 그것은 탐사체 가설이었다. 회의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만약 이 물체가 성간 탐사 목적의 장치라면 그것은 자율적으로 궤도를 수정하며 관측 가능한 모든 신호를 최소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 문장은 회의록에서 지워졌지만 복사본은 남았다. 그 복사본의 마지막에는 누군가 손으로 쓴 짧은 문장이 있었다. 이 가설은 공포가 아니라 호기심으로 다루어야 한다. 그러나 언론은 그것을 호기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몇몇 매체는 즉시 외계 탐사선의 증거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도했고 그 결과 학계는 다시 침묵으로 들어갔다. 그 무렵 아비로브 교수가 외계에서 온 물체들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논문에서 이렇게 썼다. 우리는 이미 2번 비슷한 방문을 경험했다. 오우무아무아 그리고 아틀라스. 만약 이 두 사례가 같은 패턴을 공유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자연의 우연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의 주장은 즉시 비판을 받았다. 증거가 부족하다. 과도한 상상이다. 과학이 아니라 신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논문은 세계 각국의 천문학자들 사이에서 조용히 회람되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또 다른 문장이 있었다. 우리가 외계를 상상하는 한 우리는 이미 그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은 단순한 철학적 비유가 아니었다. 과학자들은 그 신호가 실제로 존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일부 관측소는 세리마의 아틀라스가 통과하던 구간에서 이상한 주기적 전파 신호를 감지했다고 보고했다. 주파수는 약 1420mPh로, 즉 수소선 파장 부근이었다. 이는 오래전부터 인류가 외계 지능 탐색의 기준 주파수로 삼아온 범위였다. 그 신호는 단 한 번, 약 9초 동안만 포착되었다. 그리고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기록은 남았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지상 간섭으로 분류되었다. 지상에서의 통신 장비 간 신호 교란, 그렇게 결론이 내려졌다. 그러나 몇몇 연구자들은 그 결론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 주파수에서 지상 간섭이 일어날 확률은 극히 낮다. 만약 그것이 간섭이었다면 왜 같은 시간대에 다른 관측소에서도 동일한 패턴이 감지되었는가? 이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했다. 그 후 내부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추가되었다. 신호의 기원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추가 분석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됨. 그 문장은 공식적인 종결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시작이었다. 그때 에코가 남긴 또 다른 기록이 발견되었다. 그의 마지막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들은 우리보다 오래 전부터 여기 있었다. 우리는 그저 너무 늦게 알아차렸을 뿐이다. 세르아이 아틀라스에 대한 정보가 공개된 것은 누군가 의도한 결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압력으로 가득 찬 유리관이 깨지듯 어딘가에서 균열이 생기며 터져 나온 일이었다. 2023년 초
익명의 인물이 온라인을 통해 에이틀레스 내부 검토 보고서를 유출했다. 파일은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곧 과학자들 사이에서 해독되었다. 그 안에는 이미 알려진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가 들어있었다. 궤도 데이터, 반사율 변화, 내부 통신 기록, 그리고 비공개 관측 시퀀스브라 명시된 문서 17개. 그중 일부는 명확히 기밀 해제 금지 표시가 되어 있었다. 그 표시가 뜻하는 것은 단 하나였다. 이 정보는 결코 대중에게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그 파일은 전 세계 수천 명의 연구자와 언론인에게 전송되었다. 처음 며칠 동안 사람들은 그것이 조작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곧 의심은 사라졌다. 파일의 메타데이터는 실제 정부 시스템에서 작성된 형식을 완벽히 따르고 있었다. 그때부터 상황은 급격히 바뀌었다. 뉴스 채널은 미확인 천체에 대한 미정부의 은폐 의혹을 헤드라인으로 내보냈고 인터넷은 단숨에 혼란에 빠졌다. 어떤 사람은 외계의 존재를 믿었고 어떤 사람은 정부의 조작을 의심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혼란스러워했다. 하버드대의 한 천문학자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진실을 원했지만 그 진실이 우리를 준비시켜 주진 않았다. 그 말은 지금도 남아있다. 그날 이후로 과학은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다. 몇몇 연구소는 데이터 접근 권한을 완전히 차단했다. 국가 안보 위협이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그 위협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연구자들은 두 갈래로 나뉘었다. 진실을 공개해야 한다는 사람들과 이 정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사람들. 두 입장은 같은 데이터를 바라보면서 서로 다른 세상을 보고 있었다. 그 사이에서 에코의 존재는 상징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한 개인이 아니었다. 그는 누구나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의 침묵은 더 큰 울림으로 바뀌었다. 인터넷 포럼에는 수많은 익명의 메시지가 올라왔다. 나도 봤다. 그 데이터는 진짜였다. 그들은 아직 말하지 않은 것이 있다. 언론은 그것을 음모론으로 다뤘지만 그 안의 일부 정보는 실제 관측 결과와 일치했다. 특히 한 데이터 세트가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그것은 세라이 아틀라스가 태양을 통과한 직후 방향을 미세하게 바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마치 누군가 그 경로를 선택한 것처럼 그 데이터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었다. 그러나 누구도 그 의미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여러 나라의 우주기관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세라이 아틀라스는 자연적인 기원의 천체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외계 지능 혹은 인공적 활동의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 문장은 완벽하게 구성된 방패였다. 그 안에는 부정도 인정도 없었다. 그저 추정된다는 말만이 남았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진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그날 이후 세계는 잠시 조용해졌다. 언론은 더 이상 이 사건을 다루지 않았다. 논문들은 철회되거나 심사 중단 처리되었고 연구자들은 서로의 시선을 피했다. 그러나 그 침묵은 평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무게였다. 진실의 무게. 그것은 단지 정보의 양이 아니라 그 정보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 주는 책임이었다. 미국의 한 연구자는 익명으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대답은 우리 자신을 바꾸기 때문이다.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오랫동안 잊히지 않았다. 세라이 아틀라스는 이미 먼 우주로 사라졌지만 그것이 남긴 질문은 여전히 이 행성 위에 머물러 있었다. 그것은 누구도 완전히 부정할 수도 완전히 믿을 수도 없는 이야기. 그리고 아마도 그 모호함이야말로 진실의 본질인지도 모른다. 세라이 아틀라스가 마지막으로 관측된 것은 2020년 5월 29일이었다. 그날 이후 그 물체는 완전히 사라졌다. 어느 망원경에서도 어느 센서에서도 더 이상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기록된 마지막 좌표는 오리온자리 방향, 지구로부터 약 6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었다. 그 거리에서 사리 이 아틀라스는 빛의 반사조차 남기지 않았다. 마치 스스로 꺼진 것처럼. 그 이후로 수많은 가설이 나왔다. 태양풍에 의해 분해되었다는 주장, 먼지 구름 속에 사라졌다는 설명, 혹은 궤도를 수정해 관측 범위를 벗어났다는 추측.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증명되지 않았다.
세르마이 아틀라스는 단지 사라졌다. 그리고 그 사라짐은 오히려 더 큰 존재감을 남겼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그 데이터를 분석했다. 하지만 점점 그 분석은 과학이라기보다 해석이 되어갔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자연의 신비라 말했고, 또 어떤 이들은 그것을 인류가 목격한 첫 번째 응답이라 믿었다. 그러나 진실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아니, 어쩌면 진실은 늘 있었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 후 몇 년 동안 하늘은 여전히 별들로 가득했지만 그 별들을 바라보는 인간의 시선은 달라졌다. 밤하늘을 연구하던 많은 이들이 이 사건 이후 우주를 침묵의 언어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말했다. 우주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침묵은 때때로 말보다 더 명확하다. 그 말은 단순한 시적 비유가 아니었다. 세르마이 아틀라스의 사라짐은 우리에게 새로운 언어를 남겼다. 그것은 의심과 경외가 공존하는 언어, 확신하지 않음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었다. 한편 내부 문서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한 문장이 발견되었다. 그 문장은 누구의 것도 아니었다. 작성자 이름이 삭제된 상태로 단 한 줄만 남아 있었다. 관측 종료. 대상체는 예정된 궤도를 벗어남. 그 문장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다. 그러나 일부 연구자들은 이 문장을 다르게 해석했다. 예정된 궤도를 벗어났다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방향을 바꾼 것이 아니라 계획된 경로를 따르고 있었다는 뜻일 수도 있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세르마이 아틀라스는 스스로 선택한 길을 간 것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행동이었다. 그 후로 우주에 대한 우리의 질문은 조금 바뀌었다. 그들은 우리를 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로. 세르마이 아틀라스는 결국 우리 자신을 비춘 거울이었다. 그 물체의 궤도, 그 침묵, 그 사라짐은 결국 인류가 진실을 대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하나의 실험이었다. 진실은 언제나 존재한다. 하지만 그것을 마주하는 용기는 언제나 인간의 몫이다. 하버드대의 한 천문학자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그 물체를 잃은 것이 아니라 그 물체를 통해 우리 자신을 본 것이다. 그 말처럼 세르마이 아틀라스는 사라졌지만 그것이 던진 질문은 아직 우리 곁에 남아있다. 밤이 깊어질 때 망원경으로 별을 바라보는 사람들 사이에 가끔 아주 조용히 이런 속삭임이 들린다. 혹시 또 다른 손님이 오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그 질문은 다시 우주로 흩어진다. 별빛보다 느리게, 그러나 더 멀리. 우주는 여전히 침묵으로 대답한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무수한 진실들이 숨어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는 이유다.